저는 도예가 양지운이고요. 도자 표면 장식에 관심이 많아서 뭐 생활 오브제라던가 식기에 어떻게 하면 그런 나만의 패턴, 나만의 장식을 입힐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작가입니다. 한 2012년 겨울 처음 대중께 선보인 거는 그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2012년이 격동의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안정적으로 뭐 예고를 나와서 미대를 가서 예술 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단 손으로 만드는 행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디자인과보다는 공예과에 더 이렇게 마음이 끌려서 공예과를 지원하게 되었고, 그렇게 13년을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추간판이 두 개가 아예 터져서 신경을 이제 누르면서 다리를 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래서 작업을 제가 도자기 흙을 만지고 한 13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는데 한 9개월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 거예요. 근데 그게 학교를 나올 때는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그런 설레임도 있었고 또 잘해보리라 라는 그런 또 각오도 있었고, 근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아프고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에 작업실을 이천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환경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작업을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촉박해지고 폐허 3개월 남겨두고 라꾸라꾸 침대에 이렇게 기대서 누워갖고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누워서 만들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근데 사실 저는 석사, 박사 때는 다 캐스팅 작업을 했었고, 근데 제가 누워서 할 수 있는 거는 작은 몰드에 눌러찍기 식으로 가압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압 기법을 배우고 그걸로 결과물을 낸 거는 대학교 2학년 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었거든요. 반신반의하면서 누르기 시작했는데 손이 또 기억을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흙을 눌러서 결과물을 봤더니 흙이 밀리고 눌리고 하면서 생기는 홈들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어디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내가 제일 열심히 했던 게 뭐지? 지금 새로운 거를 만들 수는 없고 그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학부 때 제가 3, 4학년 2년 동안 들고 팠던 상감 기법이 생각이 난 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상감 기법을 딱히 좋아했던 건 아니었는데 굳이 선택을 했던 이유는 학생이니까 학점을 잘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대학원도 진학을 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렇게 톡 건드려지는 작가의 센스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던 건 거예요. 색감을 쓰는 것도 잔잔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학점을 챙기지? 그러면 누가 봐도 성실해서 성실함이 보이는 작업을 하자. 얘 정말 과제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온전히 투자를 했구나 라는 걸 어필을 하자 해서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한국 도자사 찾고 하다가 상감 기법을 보니까 고려시대 뭐 당초무늬 이런 것들을 다 흙을 하나하나 문양을 파서 거기에다가 태토와는 다른 흙물을 입혀서 건조시켜서 깎아내서 유약을 입히고 완성을 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성실하게 다가온 건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나는 상감 기법으로 들고 파야겠다, 모든 수업을. 그래서 캐스팅 수업에도 상감 기법을 접목을 했고, 이제 물레 수업에도 그랬고 조형 수업에도 그랬고, 그렇게 2년을 하다 보니 지친 건 거죠. 이제 됐어. 근데 제가 2012년에 누워서 정말 힘들고 시간이 시한부처럼 딱 이 3개월 안에 완성작을 만들어서 선보여야 되는 그 순간이 되니까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가 2000년, 2001년도였거든요.
근데 2012년이면 거의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했던 상감의 고려시대의 도자기, 고려시대의 문양들 이런 것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수업 한 학기 동안 했던 가압기법이 손이 기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흙이 눌리면서 생기는 결 안에 상감을 응용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제가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서부터 지도 교수님의 영향으로 이제 표면 장식 기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고려시대 도자기 하면 금상감이라는 건 없잖아요. 도자기에는. 그런데 만약에 그 한 점이 정말 있었다. 그게 금상감이 맞다면 내가 그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좀 누워있는 주제에 굉장히 진짜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힘이 되기도 했어요. 그때는 너무 아프고 모든 게 다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밖에 없을 때였는데 나한테 그런 소명감이 있다면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금을 넣고 벗겨내서 그 틈들, 홈 안에 금이 남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뭐 식기나 오브제에 접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가장 크게 변한 건 환경이었거든요. 서울의 한중심에 있는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논밭이 펼쳐져 있고 막 아침에 닭이 울고 기술원 가기 전에 다른 작가님 작업실이 저기 신돈면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자연을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온도 차가 이렇게 심한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깐 쉬려고 그 스트레칭 하면서 나오면 노을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별을 내가 이렇게 살면서 많이 본 적이 있었나? 근데 별자리라는 거를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리온 자리도 제가 본 적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과 신선한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운전하다가 창밖에 보이는 예쁘면 틱 찍고 지나가다 어머 아스팔트 위에 이렇게 노란색과 은행잎들이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예쁘니까 틱 찍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사진첩에는 정말 자연 사진만 이렇게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상감기법을 이렇게 해서 해봐야겠다. 금년만 상감을 이제 시작할 때에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어떤 식으로 패턴을 만들까에 대해서 색감을 어떻게 써볼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그래, 까만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그 노란색 그 은행잎들이 너무 예뻤는데 그런 느낌을 한번 줘볼까? 나는 그때 굉장히 이걸 밟고 지나가기 미안할 정도로 너무 예뻤는데, 진짜 황금 카페트를 누가 깔아준 것처럼 그거를 한번 손잡이에 그 패턴 색감을 한번 연출을 해볼까? 근데 또 그렇게 저는 또 그렇게 해서 제 이 사진을 보고 만든 건 아니고 찍고 저장은 해놨지만 그냥 그때의 감성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미화시켜서 작업을 하고 근데 또 그런 설명을 해드리지 않으면 다른 분들은 뭐 밤하늘의 별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밤에 그런 벚꽃 축제 할 때 조명 받아서 있는 그런 또 벚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딱히 영감을 찾기 위해서 자연으로 나간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활 속에 있던 것들이 작업을 할 때 그때 그 느낌을 한번 소환해 볼까?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도자기 교육을 계속 10년 년 이상 받았지만 생활식기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나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 도자기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세상에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술에 대한 동경은 정말 많아요. 예술을 누리고 싶어 해. 그런데 나는 아직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직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아니면 뭐 집의 공간이 좀 작아서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가면 꼭 작품을 드리고 싶고, 동경을 함과 동시에 그거를 누리는 사람에 대한 또 질투도 저는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생각보다 예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임을, 아는 문화인 것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나는 뭘 만들까?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식기를 그러면 작은 오브제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물은 마실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불편해. 커피를 마실 수 있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렇지만 마실 수는 있어. 근데 이걸 마시지 않고 놔뒀을 때 가치가 훨씬 높고,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다과를 나누는 시간이 상대방을 대접하기 위해 내가 상차림을 이렇게 다과 차림을 내는 거라면, 상대방을 대접하는 마음처럼 나를 대접할 수 있는 아이템, 디저트웨어를 해서 이렇게 식기라는 캔버스에 예술성을 넣어보면 어떨까? 최소한의 사용성을 가지고 극대화된 장식성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식기군을 선택하게 되었었어요. 저한테 식기, 오브제 나누지는 않아요. 저한테는. 누군가는 식기와 오브제로 저를 판단을 하지만 저는 식기도 저한테는 작은 오브제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오브제 작가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한 오브제 작업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 오브제, 그러니까 제가 식기를 만들 때와 오브제를 만들 때 같은 작가가 같은 기법을 쓰는데 굉장히 마음가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식기를 만들 때는 최소한의 사용성에 극대화된 장식성이었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좀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왼손잡이면 어떡하지? 오른손잡이면 어떡하지? 손의 각도는 어떨까? 타인을 많이 생각했었고, 사실 저는 굉장히 무채색을 좋아하는데 제 감성은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파스텔 톤들이 많았거든요. 제 딴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녹여져 있었는데, 그런 상품군에는 오브제를 하면서는 그냥 저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이 심연에 깔려있는 나의 생각들이나 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계획들,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그런 느낌을 받은 요소들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좌절도 하고 슬픔을 겪기도 하고 또 그걸 이겨내면서 희망을 찾기도 하고 또 환희를 느끼기도 하고, 이런 희노애락을 생각을 했을 때 나의 희노애락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애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작업의 금년만 상감 오브제의 시작은 원초적인 걸 보여주자 했지만 그 원초적인 거를 기어 찾아 올라가다 보니 제가 아팠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했어야 되는 그 시기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런데 제가 있었던 작업실 앞에 작은 오솔길이 있는데 사시사철 느껴지는 햇살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빛이 들어오는 느낌도 다르고, 그러던 중에 제가 거기를 산책을 한다고 다리가 아플 때니까 굉장히 느린 걸음으로, 평소 같았으면 차 타고서 휙 지나가 버리고 빠른 걸음으로 갔으면 절대 안 보였을 텐데 쩔뚝쩔뚝거리면서 천천히 걸어가다 보니 정말 엄지손톱만한 조그만 돌멩이 자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이렇게 두 개를 3단으로 두 개를 세워놓은 걸 봤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너무 귀엽다, 뭐 이거 어떻게 했지, 이게 아니라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누군가가 소원을 빌었구나. 우리가 갖는 돌탑의 의미는 염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원이 두 개였나? 아니면 하나에 대한 간절함으로 이렇게 두 개를 쌓았는데, 나는 지금 다리를 갑자기 절고 허리가 너무 아프고 앉아서 어디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작업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정말 작가가 되기 위해서 나의 30년까지 이렇게 학교 긴 생활,
부모님하고 얘기하면서도 왔는데 갑자기 막혀버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무섭고 이러던 중에 내일을 꿈꾸기가 너무 무서운 건 거예요. 희망을 가졌다가는 실망이 클까 봐. 그런데 누군가가 소원을 빌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건 거예요.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난생 처음 한 건 거예요. 희망을 꿈꾸는 것도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구나. 그래서 그런 그때의 마음들이 저한테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업을 하고 있으면 이 블라인드 사이를 이렇게 새벽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뭔가 광명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아, 새로 아침이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천이 작업실이다 보니까 이천 지역이 굉장히 연무가, 안개가 진짜 진하게 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 가려고 문 열고 나갈 때 정말 발 앞이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작은 불빛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 있으면 굉장히 안심이 되고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빛이 갖는 요소. 근데 그 빛이 어두움이랑 함께 있을 때 극대화된 것들을 제 삶에서 되게 그 중간중간 포인트에서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오브제 전시를 통해서 좀 더 표현하고 싶었고, 그런 것들을 향유자들이 같이 관람객들이 보실 때, 각자가 갖는 슬픔과 노여움들은 다 다르지만, 또 위로를 얻는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오브제 작업은 좀 그 패턴도 그렇고 패턴들이 빛이 들어오는 느낌,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온 느낌, 나뭇가지로 들어온 느낌, 근데 나뭇가지에 잎이 풍성할 때의 느낌과 겨울의 앙상한 느낌, 이런 것들이 표현된 작업들을 좀 과감하게 제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합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합이라는 게 나의 소중한 무언가를 담아두는, 그게 뭐 기억의 저장고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물건을 담아두는 것일 수도 있고, 합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숭고한 의미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갖는 그 희망이 헛된 게 아니라 숭고한 희망이길 원하는 마음에서 합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징검다리 했던 거는, 징검다리 시리즈는 사실 이 식기군에서 정말 순수한 오브제로 넘어갈 때 첫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년 동안 나는 작은 오브제라고 말은 했지만 이 사용성에 대해서 10년을 생각하고 있다가 오브제로 넘어가니까 뭔가 여기에 사용도 함께 넣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제가 합에 대한 그런 좋은 의미를 또 기억하고 있었고 해서 이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합을 하게 되었어요. 합으로.